스포츠. 네,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야구 한 잔 어떠신가요? 편안하고 유쾌한 야구 이야기 정세영 이혜진의 야구 한 잔 시작합니다.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지난 2주 동안 사실 저희가 좀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네. 한국 시리즈 주역들과 야구 한 잔을 했어요. 두 분은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 아니 그 사이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세영 기자가 그렇죠. 직급이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셨습니까? 네. 회장님이래요. 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현장 기자들이 이제 지원 속에 제가 야구 기자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제 기자들의 예. 친목 모임인데 여기에 이제 야구 기자회라는 조직이 붙는 기자 단체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더 기자들의 환경이나 이런 걸 더 세심하게 신경 쓰라고 예. 동료들의 추천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회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어깨가 엄청 무거우시겠어요.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예. 최초의 직선제로 회장이 되셨다. 이 부분을 강조해달라고 하셨고요. 저도 유권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네. 선배가 여차하면 다시 이곳에서 그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후배 하겠습니다. 기자들의 동료 기자들의 복지와 처우 개선을 위해서 네. 그것까지. 그 정도까지 근육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네, 한국 야구 기자회 회장님과 함께하는 야구 한 잔. 일단 뭐 지금 뜨겁습니다. 이 난로가 네. 활활 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스토브리그 열기부터 느껴볼 텐데요. FA 시장이 좀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덩치가 커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야구 기자들 사이에서는 진짜 정신없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그만큼 역대급 FA 시장이 진행 중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지면서 구단들이 허리띠를 좀 졸라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요. 굵직한 선수들이 대거 시장에 나오면서 오히려 지갑을 예년보다 더 활짝 연 모습입니다. 일각에선 역대 최고치를 찍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금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일단 뭐 프로 선수들은 몸값으로 움직이는 게 그야말로 프로이기 때문에 오늘도 큰 계약이 한 건이 좀 성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KT가 안방마님이죠. 장성우 선수와 FA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 4년에 총액 42억 원입니다. 포수로서는 올 시즌 하나 최재훈 선수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장성우 선수는 2015년 KT로 트레이드된 후에 주전 포수로서 자리를 잡았는데요. 올해 창단 첫 통합 우승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일단 애초 계약 KT의 제시가 3+1년이었다고 해요. 1년이 이제 옵션을 붙는 건데 이게 선수와 구단이 합의를 거쳐서 이제 4년으로 됐고요. 한화에서 이제 잔류를 선택한 포수 최재훈 선수가 5년 54억 원이었잖아요. 이게 포수들끼리 또 이렇게 시장에 나와 있으니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4년 42억 원이면 최재훈 선수하고 비슷한 규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계약이 맺어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몸값 100억 원대 선수가 지금 3명이나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박건우 선수가 지난 14일이었죠. NC와 6년 100억 원에 계약하면서 시선을 한 몸에 좀 받았었는데요. 놀랄 새도 없이 3일 뒤에 김재환 선수와 또 김현수 선수가 나란히 초대박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재환 선수는 두산과 4년 최대 115억 원, 김현수 선수는 LG와 6년 최대 115억 원의 잔류를 알렸습니다.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선수들 가운데 나성범 선수, 양현종 선수 등 좀 대형 계약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올해 몇 명이 100억 원 이상의 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이번 스토브리그가 열리기 전에 역대 100억 원 클럽에 가입한 선수는 총 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FA 자격 승인을 받은 선수가 총 14명인데 이 중에 7명이 계약에 마쳤고요. 계약 총액이요. 지금 526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FA 시장 계약 총액이 446억 원이었거든요. 지금 총액 1,000억 원 시대가 열릴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1,000억은 고사하고는 100억도 본 적이 없는데 와, 어마어마한 액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물급들이 아직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남아있는 선수들 포수 강민호,
그다음에 외야수 손아섭, 1루수 박병호, 3루수 황재균, 외야수 나성범, 투수 양현종. 이게 이 멤버들만 구성하면 예. 국가대표 그러네요. 라인업이 구성이 됩니다. 예. 그 정도로 쟁쟁한 스타들이 남아 있고요. 일단 나성범과 양현종 선수는 100억 원대 계약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계약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도 최소 50억 원 이상을 받을 선수들이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 좀 소외된 선수들도 있습니다. 허도환, 정훈 선수 같이 이런 선수들은 이제 백업, 그리고 올해 이제 기량을 만기한 뒤늦게 이렇게 기량을 터뜨리는 선수들인데요. 허도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백업 선수들도 FA 자격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나도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신청했다고요. 벌써 이제 5개 팀 유니폼을 입었어요. 만약에 또 3팀을 유니폼을 입는다면 6개 팀이 되는데 6번째 팀은 싫다. KT에 잔류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 일단 뭐 굵직굵직한 선수들부터 보죠. 양현종 선수가 기아의 품으로 다시 친정으로 돌아올 줄 알았더니 쉽게 아직까지 계약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일단 기아 양현종 선수는 가장 최근 지난 14일 오후 광주에서 협상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측이 만난 것은 이번이 공식적으로 4차례입니다. 하지만 양측은 좀처럼 계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양현종 선수와 기아가 이번 만남에서 합의점을 찾고 그렇다면 15일에 발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네. 예측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만남은 좀 결과적으로 양측의 이견 차를 그냥 확인하는 자리가 된 듯합니다. 일단 22일에 다시 한번 만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도 의견을 조율하는 작업은 뭐 계속해서 할 듯합니다. 만약에 또 22일에 합의점을 찾게 된다면 또 곧바로 도장을 찍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양현종 선수가 좀 서운했다고 하는 그 뒷얘기가 네. 일단 나성범 선수 기아행에 지금 모든 뉴스가 좀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일단 보장액 부분에서 먼저 좀 섭섭하다. 왜냐면 지금 네. 한 80억 원 정도 수준의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옵션이 한 50억으로 더 많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옵션도 또 양현종 선수가 전성기 시절에 올렸던 기 승수나 평균 자체점을 해야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이에 양현종 선수의 실망감이 상당히 보이고요. 그리고 일단 나성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나성범 선수 지금 뭐 거의 기아행이 사실상 확정이 된 분위기인 것 기정사실. 같아요. 네. 왜냐면 NC가 이제 협상 테이블을 접었으니까요. 네. 나성범 선수의 계약이 뭐 6년 130억 원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양현종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이 구단의 프랜차이즈 스타인데 계약도 마무리되기 전에 나성범 선수의 영입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이 섭섭했던 눈치인 것 같습니다. 야, 6년에 130억이면 뭐 거의 뭐 최고액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그 지금 뭐 NC 쪽에서는 NC 쪽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배팅을 했는데 이 기아가 제시한 금액 또 NC가 제시한 금액에서 차이가 있었고 온도차가 나성범 있었군요. 선수가 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그래도 지금 우익수는 박건호 선수랑 이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네. 외야수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해결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새로운 뭐 외인 선수도 있기 때문에 올 선수도 있기 때문에 뭐 외야진에 그렇게 큰 공백이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박건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NC가 이제 나성범 선수와 협상이 이제 사실상 결렬이 되면서 이러다가 우리 외야가 완전히 비어 있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제 박건호 선수를 데려왔는데 박건호 선수 같은 경우 6년 100억 원이라는 또 대박을 터뜨렸지 않습니까? 네. 박건호 선수가 지금 현재 플랜으로서는 뭐 윅스 자리를 맡아줄 것 같은데요. NC로서는 기대가 큰 분위기입니다. 다른 FA 선수들 거취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일단 뭐 장성우 선수 오늘 계약을 됐고요. 또 박병호 선수 이야기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박병호 선수가 올해 키움에서 22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박병호 선수를 FA로 영입하는 구단 같은 경우에는 22억 5천만 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네. 박병호 선수의 올해 연봉의 150%인 22억 5천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래서 타팀 이적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수도권 한 구단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는데요. 여차하면 박병호 선수도 잔류 예상을 깨고 이 구단으로 이적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 그 밀접 접촉이라는 게 좋은 단어는 아닌데 협상 밀접 협상 테이블에서만큼은 밀접하게 접촉을 해야 돼요 지금. 그런 스토브리그입니다. 그리고 손아섭 선수 얘기도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손아섭 선수 롯데 원소속팀 롯데와 LG의 관심을 좀 받았다고 해요. 근데 예. LG가 박혜민 선수를 선택을 하면서 이제 선택지가 롯데로 굳힌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손아섭 선수 측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구단도 지금 관심이 오.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강민호 선수는 어때요? 원래 이제 롯데에서 시작을 했다가 네. 삼성 유니폼을 입었는데 이번이 세 번째 FA라면서요? 네, 강민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소문이 조금 파다했습니다. 뭐 롯데로 복귀한다, 아니면 뭐 수도권 팀과 계약을 앞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돌았는데요. 정작 당사자나 또 구단은 처음 듣는 소리다, 이렇게 좀 의아한 분위기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현재로서는 삼성과의 잔류 계약을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강민호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골든글러브 포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되면 네. 도대체 이 금액을 어느 정도 또 측정을 해야 될지. 물론 세 번째 FA지만 100억 원 시대로 또 다시 100억 원 포수 클럽에 가입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이 스토브 리그 하면은 이 빌드업 중인 팀이 있죠. 네. 한화가 어마어마한 태풍의 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FA 시장에서 철수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 팬들도 좀 화가 났고요. 이 이야기 잠시 쉬었다 와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감동의 순간을 즐기는 시간 KBS 1라디오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더가웃 안팎의 이야기들을 안주 삼아 듣는 야구 한 잔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두 분 나오셨는데요. 앞에서 뭐 프로야구 FA 시장 정말 뜨겁다, 금액이 역대급 1,000억이 넘을 수도 있겠다 했는데 이 현상이 한 그 슈퍼 에이전트와 좀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맞습니다. 지금 일단 후군 다뤄오는 FA 시장을 보면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구단들이 지금 힘들어서 외국인 선수 상한선도 이게 신입 외인 상한선도 만들었고요. 셀러리 캡도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 반하고 있는 게 FA인데요. 올해 FA 시장 뭐 미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몸값으로 선수들이 이적하고 있는데 FA 제도는 이런 분위기에서 좀 역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사실상 독과점 선수 공급에서 오는 이 인플레, 몸값 인플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근 100억대 계약을 성공시킨 선수들은 모두 한 에이전시 소속입니다. 공교롭게도 근데 계약 직전에 여러 소문이 많았었어요. 예. 그런데 뭐 지방 한 구단이 강력한 오퍼를 던졌다, 또 어디로 내려간다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막상 제가 체크를 해보면 소문은 막 나고 있는데 뭐 아닌데요? 전혀 그래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구단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아니다, 우리는 어퍼를 놓은 적도 없다라고 했는데 소문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은 그러니까 어디서 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한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가격을 이렇게 물어봤대요. 뭐 얼마입니까? 그랬을 때 뭐 얼마다 막으면 마치 엄청난 관심을 받고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소문이 확대 재생산되는 거 보면 이게 결국 몸값 부풀리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뜨겁고 분주하고 슈퍼 에이전트가 이게 판을 뒤흔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화가 너무 조용해요. 네, 사실 뭐 지금 하나 팬들은 트럭 시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 팬들의 경우 사실 저조한 성적에도 그간 변함없이 응원해주면서 야구계의 보살이다, 뭐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좀 화가 단단히 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하나의 최약점 중에 하나로 꼽히는 부분이 다름 아닌 외야입니다. 올해 굵직한 외야수들이 대거 나온 만큼 하나가 큰 손으로 뛰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집토끼 최재훈 선수를 빠르게 잡고 그 다음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조용히 FA 시장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외부 FA는 2015년 11월 정우람 심수창 선수가 마지막입니다. 이렇다 보니 팬들의 인내도 슬슬 한계점에 다다른 듯한데요. 뭐 일부 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사 앞에서 트럭 시위를 펼치기도 했고요. 하나는 이에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또 고개를 또 숙였습니다. 하나 입장도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몸값이 과열되면서 한 선수가 또 뭐 100억 원 이상을 줘야지 데려올 수 있으니까요. 이게 근데 이 리빌딩을 하고 있는 팀에서
100억 원 이상을 들여서 선수를 잡았다. 이거는 윈나우 정책이거든요. 하나 입장에서는 지금 리빌딩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기조와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나는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빌딩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FA에 나온 선수야말로 아주 잘 뛰었던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빌딩과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리빌딩을 잘 하고 있는지 앞으로 잘할 것인지 이게 또 의문이란 말이죠. 하나 팬 입장에선. 그쵸. 사실 리빌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번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하나가 좀 꾸준히 좀 미뤘던 얘기긴 합니다. 예. 또 이번 FA 시장 철수에서도 마찬가지로 리빌딩 기조를 전면으로 내세웠는데요. 일단 내야 같은 경우에는 2루수 정은원, 3루수 노시환, 유격수 하주석 등 어느 정도 좀 성장을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야가 문제인데 올 시즌 대체 선수 데뷔 승리 기여도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한 유일한 구단입니다. 일단 새로 영입한 외인 타자 마이크 터크먼을 중심으로 좀 신예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신인 권광민, 유민 선수를 포함해 김태현, 이원석, 임종찬 선수 등 좀 다양한 이름이 언급되기도 했는데 사실 올해도 하나는 1군 무대에서 외야수만 10명이 넘어요. 그만큼 많은 자원을 시도를 했다는 건데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거에 대한 팬들의 좀 실망감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레이드 카드는 어떻습니까? 일단 하나가 제가 이제 정민철 단장하고 통화를 해봤을 때 전력 보강은 무조건 하겠다였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답안지는 트레이드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 카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신인들 올해 급성장한 선수들이 있긴 있는데 이거를 또 바로 트레이드 시장에서 내주기도 아깝고요. 그것도 아깝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전체적으로 팜이 그렇게 두텁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드 카드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하고요. 또 타구단에서 여러 가지 카드를 제안했을 때 하나에서는 또 쉽게 이렇게 트레이드 카드는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자, 우리 보살이 된 하나 팬들 그리고 리빌딩 몇 년 차인 지금 한화 이글스인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리빌딩을 하겠다. 그러면 꼴찌에 돼요. 그러면 이듬해는 9위, 또 이듬해는 8위. 그럼 언제 우승? 순차적으로 성장하는. 그리고 이제 리빌딩이 됐다 싶으면 그때 딱 포스트 시즌. 맞죠? 예, 이런 걸 보여주면 이 보살이었던 한화 팬들뿐만 아니라 돌아갔던 팬들도 다시 돌아올 텐데 어쨌든 뭐 한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키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굉장히 우리가 친숙한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예, 푸이그. 네. LA 다저스의 그 푸이그 맞죠? 유현진 네. 동료 푸이그. 예, 그 푸이그가 절친. 네. 예, 키움행을 선택했다. 최근 야구계를 아주 뭐 후끈 달아오게 만든 주인공이 아닐까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익숙한 푸이그 선수가 KBO 리그에 입성을 합니다. 키움 계약과 했는데요. 일단 기량적인 측면에서는 뭐 기대감이 많습니다. 2019년까지 메이저리그 7시즌 동안 뭐 타율 2할 7푼 7리에 132개 홈런을 때려냈거든요. 근데 치죠, 잘 문제는 치죠. 야구 외적인 문제입니다. 워낙 다혈질적인 좀 성격을 갖고 있는 탓에 좀 크고 작은 사고들을 많이 일으켰고요. 그래서 또 악동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한 미국 유력 일간지에서 푸이그 선수가 LA 다저스에서 뛰던 시절 두 여성을 성폭행한 뒤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입막음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푸이그 선수는 KBO 리그를 통해 다시 한번 메이저리그에 좀 도전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키움은 아마 이제 푸이그 선수가 이렇게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는 만큼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키움에서는 푸이그 선수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사고를 치면 아예 메이저리그 꿈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 KBO에서 역수출한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보고 왔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큰 사건 사고 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 뭐 푸이그 입장에서는 뭐 두 마리 토끼가 그거네요. 키움에 있으면서 불방망이를 터뜨려서 그렇죠. 키움을 딱 우승시키고 다시 건재함을 보이고 메이저리그로 컴백. 역수출. 그다음에 뭐 자기의 꿈을 또 다시 재도전하는. 글쎄요. 키움 팬들 입장에서는 제발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외국인 선수들이 또 어떻게 새롭게 선을 보일까요? 일단 새롭게 들어온 외국인 선수, 뭐 공수를 겸비한 하나의 터크먼 선수 외야수인데 관심을 받고 있고요. 또 LG가 수아레즈 선수하고 결별하고 플로코 선수를 좀 데려왔어요. 그리고 호잉과 결별한 KT가 라모스 선수를 영입했는데 이 세 명 모두
메이저리그와 트리플 A 수준 사이에 있는 거물급 용병입니다. 특히 그렇습니까? 이들 외국인 3명을 역임하는데 총액 100만 달러를 꽉 채워서 줬거든요. 그만큼 한국에 올 수 있는 최상급 자원인데 이들 3명에 대한 기대가 벌써부터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외국인 선수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마이너리그가 좀 축소되고 개편되면서 네. 메이저리그 팀들이 좀 선수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또 일본의 구단에 좀 적극적인 움직임도 한 몫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본 구단의 경우 그 외인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인지 조금 더 한 발 앞서서 좀 선수들을 먼저 영입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선수 몸값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까? 보유 제한도 없고 몸값 제한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신입 A는 100만 달러 정해놨기 때문에 지금 일본 구단들이 좀 야구를 많이 올린다고 해요. 이 정도 선수가 원래는 70달러인데 일본에서 막 100만, 150만을 데리고 하고 저희는 100만을 밖에 줄 수 없는데 150을 못 주니까 그러니까 그냥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 상황. 같은 경우에도 터크만 선수 영입 전에 2명의 선수를 협상을 했는데 이 선수들이 전부 일본을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좀 더 줄게 일로 와. 라고 하면서 이제 선수 쓸어담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메이저리그가 직장 폐쇄가 시작된 점도 아마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이제 직장 폐쇄가 되면 40인 엔트리 외의 선수들 그 내의 선수들은 움직이질 못해요. 움직이지 그러니까 못하죠. 좀 진짜 A급 선수들은 지금 데려오기 힘든 구조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그 FA 선수가 아닌 비자유 계약 선수라고 하죠. 단연 계약 사례가 나왔습니다. 네, SSG가 박종훈, 문승원 선수를 좀 일찌감치 붙잡았습니다. 박종훈 선수는 5년 총액 65억 원, 문승원 선수는 5년 총액 55억 원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둘 다 아직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단연 계약을 체결해 눌러 앉혔다고 볼 수 있는데요. FA 자격을 얻지 않은 선수가 단연 계약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뭐 지난 7월에죠. 네. KBO가 FA뿐만 아니라 음. BFA도 단연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지난해 초 이제 롯데자이언츠와 2+2년 계약을 한 안치홍 선수가 이제 KBO에 법적 검토를 요청을 했거든요. 단연 계약이 되는지. 네. 단연 계약 관련 그런 질문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KBO가 확실하게 답변을 내린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다른 계약이 지금 FA 몸값이 치솟으면서 지금 시장이 좀 혼돈이 오고 있는데 단연 계약이 좀 몸값을 어느 정도로 떨어뜨리고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특정 선수에게 너무 매몰되는 구조에서 선수들에게 한번 합리적인 몸값 측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야구의 반응이 있습니다. SSG는 어떻게 보면 이 두 명의 선수가 지난 시즌에 정말 아쉬운 선수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박종훈, 문승원 선수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구단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뭐 두 선수에 대한 기대치는 뭐 분명합니다. 일단 선발진 두 축으로서 매년 뭐 10승 이상씩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선수들이고요. 다만 두 선수 모두 팔꿈치 수술을 지금 재활 중이거든요. 내년 개막 때부터는 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조금 인상적이기도 한데요.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서 좀 더 안정적인 전력을 꾸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선수들 역시도 경기에만 좀 집중할 수 있겠고요. 또 2023 시즌부터 셀러리 캡이 도입되지 않습니까? 구단 입장에선 계산이 좀 더 명확해졌다는 이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SSG에는 지금 이 두 선수 외에도 한동민 선수한테도 한동민 선수가 내년 FA 한유섬 선수. 한유섬 맞아. 선수 이름을 또 개명을 했죠. 자꾸 헷갈립니다. 한유섬 선수한테도 지금 단연 계약을 제시해 놓은 상태고요. 예. 한유섬 선수가 신중하게 고려해서 답변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물꼬가 트인 거 아니겠습니까? 향후 다른 팀도 예비 FA에게 단연 계약을 제시할 수 있겠네요. 네, 제가 이 10개 구단 단장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10개 구단 단장 중 7명이 이 단연 계약을 고려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특히 차면석 단장은 적극적으로 이 계약을 좀 활용하고 싶다. 현재 너무 들떠있는 이 FA 시장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야구 한 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박태원의 스포츠.